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키 캅타임 15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찬 10분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뭐야? 당시 뉴스아이키 네. 사진첩을 예. 지금 선물 받으신 거예요? 예 오늘 보내주셨는데 네. 아 우리 애정하는 마봉춘 애청취자 누굽니다 하고 네. 22년생인 저 남쪽에 사시는 분이 이걸 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감사장 오, 진짜요. 봉화쌀까지 해서 보내주셔서 본인이 이 경품에서 저희들이 드렸던 쌀에 추첨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받고 말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마봉춘, 사랑하는 네. 뉴스아이키를 위해서 쌀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액자에다가 영원히 MBC 신장식 영원하라 박제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제가 본 뉴스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우리 신변님께서 정의당과 깊은 인연이 있다 보니까 네. 정의당에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아주 다양한 변화들이 예측이 되는데 정의당 이정민 대표와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모두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퇴했더라고요. 네, 신당 추진을 위해서 비대위 만들고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최근 이런 정의당의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약간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까? 불가피한 네. 선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 강령은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강령이에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스웨덴 복지국가. 네. 그러면 그 강령을 전면화해서 소위 민주당 왼쪽에 가장 정확한 민주당과는 정치적으로 시시때때로 연합하거나 같이 공조하더라도 네. 분명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강령에 있는 소위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식 복지국가 강령을 전면화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자리에 유권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가 계실 때도 그렇고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그렇고 그 자리에 민주노동당이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갑자기 양당 다 싫어요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중도 뭐 어디로 가겠다 뭐 양당 기득권 비판 중요하죠. 양당 기득권 비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포지션은 양당 기득권 비판만으로 나오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향하는 색깔과 방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이미 있는 사민주의 강령을 분명히 해서 민주당 왼쪽에 분명한 자기 색깔에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지지하지만 비례대표에서는 그래도 한 표는 그래 이렇게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이 필요하지라고 표를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정의당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스스로 발로 찼어요. 어떡할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안 가면 다시 득표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네. 신뢰를 다시 얻는 게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네. 번째는 저는 그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 그룹들이 아직 그 소위 정파라고 하는 쪽이 아직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정파에서 정의당이 뭐 3% 5% 받으면 국회의원 한두 명 나오겠지 이런 생각. 아니란 뭐 생각. 녹색당에서도 한 명 주고 또 누구 더 하면 또 한 명 주고 해서 뭐 한 5석 이 정도 하면 되지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3%를 넘을 수 없을 수 있다. 3%를 못 넘겨서 원내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매우 강력한 인적 개편. 왜냐하면 강령이나 당명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는 사람이 바뀌는 걸 통해서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정의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물러나고 네. 새로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네. 전략적으로 앞에 내세울 수 있어야 네. 정의당이 그나마 살 수 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정의당 간판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20년, 10년 넘게 꾸려온 간판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3%를 넘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변화, 정치적 포지션의 변화 없이는 네. 뭘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네.
정리를 해보고 자 요즘에 정치 뉴스만큼 아주 뜨거운 뉴스들이 모든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바로 마약 관련된 아이고야. 뉴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사실 조금 전에는 이성균 씨가 또 네, 검찰 네.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했고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모발 조사에도 아직까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 보니까 다리털만 남았다 막 이런 네. 지금 기사까지 나오는데 가수 지드래곤이 이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말 연예인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 4시간 만에 조사를 하고 종료가 끝났고 가니시아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뭐 가서 밝히겠다. 그리고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약을 당연히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아주 무리한 수사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건 뭐 조금 더 지나봐야 됩니다만은 4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고 간이시약 검사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겠죠. 그쵸. 체액이나 소변 검사나 아니면은 이제 채모를 네. 채취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출석할 때도 보니까 GD가 네. 아니 뭐 머리카락 염색이나 탈색은 언제 했냐고 묻자 한 적 없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탈색, 염색 굉장히 반복하고 만약 마약을 했다면 네. 그다음에 채모를 싹 다 제모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통 벌이거든요. 제가 네. 전에 이제 마약 관련된 뭐 사건을 할 때도 보면 대체로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 GD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에 웃다가 끝났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는데 네. 경찰 조사 후에 SNS 사필 규정이다. 네. 정밀 그리고- 검사도 네. 스스로 요청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정말 이게 무리한 수사라고 한다면 이 지드래곤과 그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더 반드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출석할 때 경찰에 출석할 때의 태도나 이 나올 때의 태도는 이거 좀 피의자라고 보기에는 네. 지나치게 어찌 보면 이게 과장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 있는 네.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지만 맞습니다. 그 방식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국정원 간부가 조작.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사람 정보원한테. 네. 사람 그 멀쩡한- 30일씩 멀쩡한 사람 막 커피숍 하던 사람 갑자기 마약 범죄자 되고 범죄자 30일 만들고. 동안 또 어떤 사람은 구속도 조사까지 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한테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둘 뿐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당연히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뉴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너무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경남 네.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아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범죄에 분노하는 쇼컷 캠페인까지 생겼는데 이런 어떤 여성 혐오 범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멀쩡한 남자분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갖게 돼버린 이러면 거잖아요. 안 되거든요, 정말. 네. 극우 청년 남성 집단인 이 언론에서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남자분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네. 이 남성은 극우 청년 남성 집단인 남성연대 소속으로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어요, 실제로. 어머나. 이거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혐오 발언을 넘어서서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와. 증오 범죄를. 네.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서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네. 이게 딱 보자마자 저는 생각났던 게 2021년 7월 중순경에 네. 안산 선수가 그때 올림픽 네. 2연패 그 두 개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을 땄어요. 나중에 이제 세 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두 개의 금메달을 땄을 때 네. 왜 머리를 자르나요? 혹시 페미인가요? 등 몰상식한 질문들을 막 했어요. 기자들이요? 아니요, 그 댓글에 댓글에. 댓글로 막 이랬어. 그러면 네. 또 이제 박희문 선수라고 공기소총 10m 출조하는 박희문 선수를 향해서 쇼컷하면 다 팹니다. 여자 쇼컷은 걸러야 된다. 어머나. 그래도 국대니까 봐줌 등의 댓글이 이어졌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안산 선수가 그 댓글에다가 SNS에다가 왜 머리를 자르나요?
라고 하니까 댓글에 밑에다가 다시 대댓글을 단 게 그게 편하니까요. 이거 너무 심플한 이유죠. 너무 심플하잖아. 그게 편하니까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물론 긴 머리 묶는 것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자기 자존감이 더 올라가가지고 화장 짙게 하고 네. 이렇게 달리는 그리피스 조이너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네. 근데 뭐 여성이 무슨 뭐 장모족이야? 아니 그러면 남자는 머리 길어가지고 따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마- 남자는 단모종이고 여성은 장모종이야? 고양이야? 근데 만약에 이분이 등치가 아주 남성이었다면 남성이 머리가 길고 다닌다고 이렇게 폭행을 만약에 이렇게 넌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못하죠. 못하지는 않았을까 또 근데 이런 생각도 이때 해봅니다. 한지영 씨라고 네. 그 신체 심리학을 하시는 네. 분이에요. 몸 치료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쇼컷 캠페인을 했어요. 트위터를 지금 X로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숏컷 하기 좋은 계절 해가지고 이벤트를 쭉 하셨거든요. 지금은 뭐 숏컷 하기 좋은 계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숏컷 캠페인이 SNS를 통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이 폭행을 한 친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당연하죠. 있고 여성들에게는 엄청-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혐오 범죄 근절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4부에서는요. 그 뭡니까? 3부에서는 조경태 위원장,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는 조경태 위원장 네, 만나보도록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